제가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질문 하나 또 생각이 났는데요. 그 당시에 광주 사태가 터질 당시에 이제 그 아버님과 당원분들이 굉장히 이제 바쁘게 움직였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가서 이렇게 뭐 사람을 유해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 운동권 학생들을 갖다가 예. 뭐 죽여도 괜찮다, 린치를 가해라. 그러고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오면 난수표가 들어옵니다. 난수표가 난수표 같은 경우 숫자가 이렇게 5자리, 6자리 있으면은 그 당시 주로 전화번호부하고 이렇게 이름을 앞자 뒷자를 맞춥니다. 네네. 맞추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지만은이라는 사람이 좀 정신병에 가깝게, 또 지만은 추인데 또 나한테 전화하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정신병 가깝게 뭐 무슨 강수 그래서 그러는데 그 당시 이렇게 북쪽에서 군인들이 일부가 왔는 거는 저는 사실로 봅니다. 사실로 보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저 이름 뭐지 허화평 씨가 무슨 말을 하길래 제가 좀 신랄하게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허화평 씨를. 당신들 뭐 했느냐? 당신들이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밝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씨나 허화평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집권하고 있을 때 강주 사태에서 밝히지 않는 게 그 당시 이쪽에 상당한 저는 이 병력들이 넘어왔다고 봅니다. 넘어왔다고 보는데 이걸 갖다가 그 당시 군사 정부인데 이거를 갖다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들한테 굉장히 큰 흠이 될 수 있습니다. 흠이 될 수 있고 그 일반인들 말입니다. 아무리 예비군이 역전의 용사를 할지라도요. TNT를 갖다가 몇백 톤에 대한 TNT를 갖다가 도청 지하에 못 갑니다. 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세아 자동차 가가지고 그 장갑차를 끌고 온다. 그거 일반인들 못 합니다. 그 지금 보면 사진도 있지만 그 총을 들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요 이야기를 좀 제가 좀 설명을 네, 할게요. 네네. 왜냐하면 요 연관이지만 네네. 5.18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태의 발단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표병관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이제 북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 있던 그러니까 그 주사파들이나 혹은 그 좌파들,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있던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삐라들이 많이 나왔어요. 광주 발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당시 이제 저는 기독교 운동에 이제 부산 지역의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나보고 이제 그때 이제 그 5.18 전에 이제 제가 김대중도 만나고 왔죠. 그랬더만 이제 나보고 그 삐라를 주더라고요. 그 삐라가 뭐냐면 지금 광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계엄군이 와서 처녀의 젖가슴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뵌 엄마의 배를 갈라서 한다. 만행을 폭로하는 그런 삐라를 주면서 저보고 이제 그 부산 지역에 뿌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랑 몇 명이 가서 아침에 그 부산에 보면 용산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바로 옆에 미도파 백화점이 있습니다. 거기 옥상에서 이제 뿌리고 도망 나오고 이런 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 확산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삐라를 뿌리는 시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표병관 대표처럼 왜냐하면 인명살상이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죽거나 혹은 뭐 중상을 당하거나 특히 이 시위에 가담했던 애들이 죽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표 대표한테 아마 주변에 어른들이 했던 얘기는 아마 그런 시도. 그래서 이제 그 광주에서의 이런 그 민중 봉기를 전국적으로 시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상 당시에 이제 어쨌든 신군부가 나름대로 잘 막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김대중을 비롯한 일당들을 사전에 다 검거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확산 통로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운동권 내에서는 그다음에 어떻게 정식화되냐면 대한민국 남한혁명을 위해서는 이제 한 도시 봉기로는 안 된다. 그리고 전국 동시혁명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전민항쟁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이제 정식화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그 광주의 5.18에 이제 그 어쨌든 사태 발단과 확산 시도 공산당들의 그다음에 이제 그 전국 동시다발 혁명 전략으로 수립까지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이제 5.18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기록에도 보면 하루에도 수천 건 이상의 북한과 무전 교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에 아마 대규모 군인 침투설은 좀 내가 볼 때는 좀 미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 예를 들면 당시 대남 침투 요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그 부여간첩 김동식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북한에서 예를 들면 그 간첩 요원 선발이 1년에 5명도 안 돼요. 그리고 10년 이상 매우 엘리트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실어 나르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 연락책이 정찰책도 그러니까 보통 보면 1년에 한 30명 남짓. 그래서 그 부대가 있어봤자 100여 명 남짓이지 그게 뭐 수천 명 한꺼번에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좀 오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됐지만 우선 사태 발단에 이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그 이거는 그 누굽니까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이 이제 지만원 씨가 밝혀낸 거거든요. 이 양반 약간 좀 그 편집적인 그게 있으니까 어쨌든 뭘 밝혀냈냐면 이 양반이 당시에 그 국가기록유산 그러니까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애들이 올렸거든요. 그 5.18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저거들 기록이에요. 기록에 보니까 사전에 모의하고 답사한 게 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무기고를 답사해요. 왜냐하면 5.18 터지자마자 그 뭐니까 전주 광주 일원에 전남 목포하고 이제 48개의 경찰서하고 파출소 지서를 습격하거든요. 무기고를 습격합니다. 그건 알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리고 곧바로 그다음에 뭡니까 아시아 자동차 습격해서 GMC하고 다 갖고 나오잖아요. 제가 그 주사파 핵심 운동권 시절에요. 당시에 이제 북한이 뭐 2000 뭡니까 15년도인가요? 아니 1900 몇 년도인가요? 그 2000 몇 년도에 이게 남한혁명의 결정기를 이루라고 이제 지시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에 무기 획득하고 도시 봉기를 어떻게 할 거냐를 그러니까 의논을 하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하더라고. 그게요. 저처럼 굉장히 훈련된 공산주의자도 무기 그 걷는 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무기 습득한다. 일반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아시아 자동차 들어가서 무기 탈취해서 우리 그 국군을 향해 쏜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5.18은 대한민국에 있었던 공산당 그러니까 그 이 간첩들 그 다음에 일부 핵심들은 또 북한에서 왔을 거예요. 소수. 왜냐하면 그것을 지도부가 필요했을 테니까. 이들과 그 다음에 이들과 선동된 그 다음에 김대중 일당 이들과 연합한 그런 봉기다. 이렇게 봐야지. 이게 무슨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사실상 이게 무슨 대한민국하고 이들이 지향했던 게 과연 물론 대다수의 광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뭐 예를 들면 그 불평 불만 있었겠죠. 반발이 있었겠죠. 네네. 그러나 그래서 민주화 열망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과 공산당의 어떤 그런 이렇게 폭동 이게 뒤섞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그럼요. 지금은 무조건 피해를 보신 국민에 대한 이야기로 이걸 다 덮기고 있기 그 때문에 안에 공산당의 계획과 그 다음에 무장 봉기 그리고 국군에 대한 그리고 사살 이건 지금 다 숨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표님 그 당시에 그러면 그 5.18 사태가 터지고 나서 5.18 할 때 네네네. 5.18이 일어나기 전에 예.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했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대중이 김영삼이 이놈들 이거 웃긴다. 저는 5.18 이게 있잖아요. 네네. 지금 5.18 이후에 진행되는 상태가 저는 북한의 계획대로 또 이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계획대로 저는 잘 진행이 됐다고 보는 게요. 그때 아버지 말씀이 그랬습니다. 김영삼이 김대중이 이 미친 놈들이 신군부를 끌어들인다. 서울에서 저렇게 광화문에서 데모를 한다. 이거는 이제 민주화하라고 밥상을 갖다가 발로 차는 격이 된다. 그렇다면은 김영삼이나 김대중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쇼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던지는 돌에 자기 머리가 깨지면서 학생들 이러지 마라.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은 또 군인에 나온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신군부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놈들이 자살 행위를 한다 그랬어요. 자살 행위를 한다. 그리고 강조 사태가 터진 거예요. 터지고 저는 그때 봤을 때 강조 사태가 터졌을 때 아버지 이러면은 그 김일성이가 남조선 인민들 이렇게 죽는 거 못 본다. 이래가지고 내려올 수 않습니까? 절대로 안 내려온다. 이 상태 이 옛날에 칼포퍼라고 있습니다. 칼포퍼가 그것도 이제 사회주의자였는데 데모를 하다가 학생이 죽으니까 그 지도 교수가 그 죽음을 활용을 해야 된다 한 말 듣고 이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하고 인연을 끊습니다. 이 5.18에 정부군에 의해서 150명이 죽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제로입니다. 이거는 100년을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100년을. 그래
제 아버지가 이제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료다. 이거 이제는 반정부가 아니라 이제는 반국가로 갈 수 있다. 한마디로 민주화 투쟁 어떤 유신 반대가 아니라 이제는 반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정교조 선생들이 더러운 나라 태어나지 말아야 될 네. 나라가 가능하게 만든 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야말로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강주 시민들 제가 강주 사태 때 강주에 진입하다가 제가 맞아 죽었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개헌군에 두대를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강주에 진입을 하다가 예. 그때 이제 강주 사태 때 그 시장이 구용상입니다. 구용상이고 그 부인의 엄마가 장모가 표시입니다. 표시. 그 표시들은 다 또 집안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용상시를 들먹이면서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개헌군한테 막 적사게 두대를 맞았습니다. 경상도 말 쓰는 새끼가 머리카락도 긴 놈이 왜 들어오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쫓겨나왔는데 그 이 5.18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뭐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이런 말을 하는데 쿠데타냐 혁명이냐는 5.16 이전과 이후를 보면 됩니다. 5.16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5.16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혁명이라 그럽니다. 제가 5.18을 제가 조롱하고 폄하하는 거는요, 5.18보다 더한 게 아르헨티나의 5월 어머니 해가 있습니다. 더러운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 군부에 의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이들 시체를 찾지 마라. 어떠한 보상도 하지 마라. 어떠한 기념 공원도 조성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5.18을 한번 보십시오. 5.18은요 강주 전라도의 최고 상품입니다. 기아 자동차도 아니고 삼성 가전도 아닙니다. 거기서 최고의 상품이 5.1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5.18 이전과 5.18 이후 5.18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 저는 5.18 강주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 엄밀히 제가 좀 금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강주 사람들의 행태 저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5.18 행사할 때마다 저는 강주를 방문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한번 보십시오. 해방구입니다. 거기 5.18 학살 미국은 사죄하라. 그 플랜카드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진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5.18이라고 하면요, 한국인의 정서 같으면요, 그때 5.18 희생자 아닌 경찰 군인의 한 그 당시 한 10몇 명, 20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분들도 5.18 유공자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묵념하고 정말 그 죽음을 갖다가 애도하는 거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5.18 유족들과 5.18 그 회들을 저는 용납하기 힘든다고 얘기합니다.